64세의 어느 남자. 서울 강북의 오래된 집에서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걷고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노년. 하지만 그 안에는 28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딸 하나를 키우느라 자신의 인생은 늘 뒤로 미뤄왔던 사람. 그리고 그의 곁을 오래도록 지켜본 한 사람. 아내의 동생 윤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유로 서로의 마음을 외면해왔던 두 사람에게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은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늦은 나이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인생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민수는 서울 강북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혼자 살아왔다. 64세가 된 지금 그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조용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근처 북한산 둘레길을 1시간 걷고 집에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한 뒤 오전 내내 독서를 했다. 퇴직 전 건축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했던 그는 이제 연금으로 생활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28년 동안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다. 아내 수진을 잃은 36세 그때부터 민수는 딸 하나를 키우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현장을 돌며 돈을 벌었다. 딸 지혜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해서 제주도로 내려가 살게 되기까지 민수는 단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딸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묶어두었던 것이다. 민수의 집은 30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다. 거실에는 낡은 가죽 소파와 오래된 브라운관 TV가 있었고 책장에는 역사책과 소설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주방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안방에는 퀸 사이즈 침대와 옷장이 전부였다. 수진이 살아있을 때 함께 골랐던 가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민수는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이 집이 수진과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공간이라는 생각에 떠나지 못했다. 딸이 출가한 후 더욱 쓸쓸해진 집에서 민수는 매일 저녁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내를 그리워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그녀의 향기를 기억하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억들은 희미해져 갔고 민수는 그것이 가장 슬펐다. 수진의 동생 윤희는 현재 51세로 분당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언니보다 13살 어린 윤희는 39세에 이혼한 후 줄곧 혼자 살아왔다. 결혼 생활 11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고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이혼 후 윤희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분당 정자동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윤희네 다방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늘 북적였다. 윤희는 밝은 성격과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혼자 집에 돌아가면 외로움에 적곤 했다. 언니 수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윤희는 26세였다. 그때부터 윤희는 형부 민수와 조카 지혜를 자주 챙겼다. 처음에는 언니를 대신해 조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홀로 딸을 키우는 형부의 모습에 연민과 존경심이 생겼다. 지혜가 결혼해서 제주도로 내려간 후 윤희는 더욱 자주 형부의 집을 찾았다. 일주일에 2~3번은 강북구의 형부 집까지 차를 몰고 가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집안 청소를 해주었다. 분당에서 강북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지만 윤희는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형부는 언제나 고마워하며 미안해했다. 윤희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잘해. 민수는 매번 말했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형부, 언니가 없으니까 제가 해야죠. 그리고 형부 혼자 계시는 거 제가 더 마음 아파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실 윤희는 형부를 챙기는 것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기도 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위안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윤희는 평소처럼 형부의 집을 찾았다. 손에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그리고 밑반찬이 든 봉투가 가득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윤희는 형부가 산책을 나갔거나 마트에 갔을 거라 생각하고 열쇠로 문을 열었다. 형부는 윤희에게 비상용 열쇠를 맡겨둔 상태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조용했다. 형부, 저예요. 윤희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다. 형부가 제대로 먹지 않았는지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윤희는 한숨을 쉬며 오래된 반찬들을 버리고 새로 가져온 것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거실 청소를 하기 위해 청소기를 꺼냈다. 소파 밑과 책장 주변을 꼼꼼히 청소하고 걸레질까지 마쳤다. 땀이 송송 맺힌 윤희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안방 쪽을 바라봤다. 침대 시트도 갈아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안방 문을 열려는 순간 윤희는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멈칫했다. 낮은 신음소리였다.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형부가 아픈 건 아닐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윤희는 안방 안의 광경을 보게 되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형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는 상의를 벗은 채 침대에 반쯤 기대어 있었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상태였다. 그리고 그의 손은 자신의 성기를 잡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윤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황급히 문을 닫고 현관 쪽으로 물러났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형부의 탄탄한 상체, 그리고 그의 손에 잡혀있던 그것의 크기.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혼 후 12년 동안 남자와의 관계를 전혀 갖지 않았던 그녀에게 방금의 장면은 너무나 강렬했다. 윤희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자신의 반응에 당황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형부인데, 언니의 남편이었던 사람인데. 하지만 윤희의 몸은 정직했다. 하체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감각, 젖어드는 속옷. 그녀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잡았다. 손이 떨렸다. 윤희는 시동을 걸고 형부의 집을 빠져나왔다. 분당으로 가는 길 내내 그녀는 형부의 모습을 떠올렸다. 64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민수의 몸은 여전히 건강하고 탄탄해 보였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현장 일을 오래 했던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의 성기. 윤희는 자신의 전 남편보다 훨씬 큰 것을 보았다. 윤희는 고개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자꾸만 그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형부를 생각했다. 28년 동안 혼자 살아온 형부. 딸 하나 키우느라 자신의 욕구를 억눌러온 형부. 윤희는 갑자기 형부가 불쌍하고 안쓰러웠다. 남자로서의 욕구를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형부의 처지.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12년 동안 혼자 지내며 가끔씩 스스로를 위로해왔다.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가슴으로 가져갔다. 불에 지어 너머로 느껴지는 유두의 감촉. 그녀는 천천히 불의 지어를 걷어 올리고 유두를 만졌다. 형부의 모습을 떠올리며 윤희는 다른 손을 팬티 안으로 넣었다. 이미 젖어 있는 그곳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렸다. 형부가 자신의 것을 만지던 모습, 그 크기와 모양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윤희는 손가락을 더 깊이 넣으며 움직였다. 형부와 관계를 맺는 상상을 하며 그녀는 절정에 도달했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절정 후에 찾아온 것은 죄책감이었다. 형부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다음 주 윤희는 형부의 집에 가지 못했다. 형부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희야, 요즘 바쁘니? 이번 주는 안 오네.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다. 윤희는 거짓말을 했다. 네, 형부. 카페가 좀 바빠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윤희는 한숨을 쉬었다. 형부를 대면할 자신이 없었다. 그 장면을 본 후 형부를 볼 때마다 그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윤희는 형부가 보고 싶어졌다. 아니, 정확히는 다시 보고 싶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형부를 남자로 보게 된 것이다. 51세의 윤희에게 64세의 형부는 더 이상 그냥 형부가 아니었다. 성숙하고 믿음직하며 남자로서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토요일 오후 윤희는 다시 형부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했다. 형부, 오늘 갈게요. 집에 계세요? 그래, 집에 있어. 기다릴게. 민수의 목소리는 기뻐 보였다. 윤희는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했다. 립스틱도 발랐고 향수도 뿌렸다. 그리고 몸에 딱 맞는 니트와 청바지를 입었다. 거울을 보며 윤희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51세지만 관리를 잘해서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가슴은 여전히 탄력이 있었고 허리도 잘록했다. 윤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차에 올랐다. 형부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민수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와, 윤희야.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윤희를 맞이했다. 윤희는 형부의 얼굴을 마주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수는 윤희를 거실로 안내했다. 앉아, 차 줄까? 아니에요, 형부. 제가 할게요. 윤희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손이 약간 떨렸다. 형부와 단둘이 있는 것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커피를 들고 거실로 돌아온 윤희는 소파에 앉았다. 민수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요즘 카페 일이 많이 바쁘다며? 민수가 물었다. 네, 그렇죠 뭐. 윤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윤희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고 옷차림도 신경 쓴 것 같았다. 그리고 향수 냄새. 민수는 은은한 꽃향기를 맡으며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억눌렀다. 윤희는 처제였고 수진의 동생이었다. 형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똑같이. 산책하고 책 보고.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외롭지 않으세요? 윤희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외롭지. 솔직히 말하면. 지혜도 제주도에 있고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근데 뭐 익숙해졌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윤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형부도 외롭구나. 나처럼. 윤희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저도 외로워요, 형부.
혼자 사는 게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수는 놀라며 윤희를 바라봤다. 윤희야.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희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울지 마. 너도 참 고생 많았어. 민수의 손길이 따뜻했다. 윤희는 형부의 손을 잡았다. 형부, 형부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데? 민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윤희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지난번에 왔을 때 형부가. 윤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이 빨개졌다. 민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아챘다. 그날 자신이 자위를 하고 있을 때 윤희가 왔던 것을. 민수의 얼굴도 붉어졌다. 윤희야, 그건. 민수는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윤희는 더 꽉 잡았다. 형부,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형부도 혼자 계시니까. 윤희의 눈이 민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윤희의 눈을 마주보며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윤희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민수는 28년 동안 여자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다. 딸 지혜를 제외하고는. 윤희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다. 51세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수진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윤희는 더 성숙하고 더 여성스러웠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윤희의 볼을 쓰다듬었다. 윤희야, 너 정말 예쁘구나. 민수의 말에 윤희는 미소를 지었다. 형부, 저 형부 좋아해요. 그냥 형부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윤희의 고백에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윤희야, 그건 우리가. 민수는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정직했다. 하체에서 느껴지는 발기의 감각. 민수는 윤희를 원하고 있었다. 윤희는 민수의 혼란을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민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형부, 저희 둘 다 외로워요. 그리고 저희 둘 다 서로를 원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윤희의 목소리는 감미로웠다. 민수는 대답 대신 윤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지만 점점 격렬해졌다. 민수의 혀가 윤희의 입 안으로 들어가고 윤희도 적극적으로 응했다. 두 사람은 28년과 12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욕망을 키스로 표현했다. 민수의 손이 윤희의 등을 쓰다듬고 윤희의 손은 민수의 가슴을 더듬었다. 키스를 멈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안방으로 갈까? 민수가 물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윤희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었다. 침대 옆에 서서 민수는 윤희의 니트를 천천히 벗겼다. 레이스 브래지어 안에 풍만한 가슴이 드러났다. 민수는 침을 삼켰다. 아름다워. 민수의 말에 윤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형부도 보여주세요. 윤희가 속삭였다. 민수는 티셔츠를 벗었다. 64세지만 여전히 탄탄한 가슴과 복근. 윤희는 그 몸을 만지며 감탄했다. 형부, 정말 멋있어요. 윤희의 손이 민수의 가슴을 쓰다듬고 복근을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바지의 허리춤에 닿았다. 민수는 윤희의 손을 잡고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 속옷 안에서 불룩하게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 윤희는 그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번에 본 것보다 더 컸다. 완전히 발기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윤희는 무릎을 꿇고 민수의 속옷을 천천히 내렸다. 민수의 성기가 윤희의 얼굴 앞에 나타났다. 윤희는 손으로 그것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움직이며 민수를 쳐다봤다. 민수는 눈을 감고 신음을 흘렸다. 윤희야. 아. 윤희는 혀를 내밀어 귀두를 핥았다. 민수의 몸이 떨렸다. 윤희는 입을 벌려 민수의 것을 물었다. 천천히 깊이. 민수는 윤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신음했다. 12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입술. 28년 만에 느끼는 이 감각. 민수는 절정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윤희야, 나올 것 같아. 민수의 경고에 윤희는 더 열심히 움직였다.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윤희의 입안에 쏟아냈다. 윤희는 그것을 삼키고 입가를 닦았다. 형부 맛있어요. 윤희의 말에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민수는 윤희를 일으켜 세우고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그녀의 청바지를 벗겼다. 팬티도 함께. 윤희의 음부가 드러났다. 깔끔하게 정리된 음모 사이로 붉은 살이 보였다. 이미 젖어서 반짝이고 있었다. 민수는 윤희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혀로 윤희의 클리토리스를 핥았다. 윤희는 비명을 질렀다. 아, 형부. 민수는 계속해서 윤희를 핥고 빨았다. 혀를 질환으로 밀어넣고 손가락도 함께 넣었다. 윤희는 민수의 머리를 잡고 허리를 흔들었다. 형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윤희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형부, 나와요. 윤희는 절정에 도달하며 애액을 쏟아냈다. 민수는 그것을 하야먹으며 윤희의 맛을 즐겼다. 윤희가 절정 후 숨을 고르는 동안 민수는 다시 발기했다. 윤희는 민수의 단단해진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형부, 아직 더 하고 싶으세요? 그래, 윤희야. 너를 원해. 민수는 윤희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것을 윤희의 입구에 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윤희는 신음을 흘렸다. 아, 형부, 민수의 것이 윤희의 안을 가득 채웠다. 1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것. 윤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민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희의 안은 따뜻하고 촉촉했다. 민수는 28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이 감각을 되찾았다. 윤희야, 너무 좋아. 민수는 속도를 높였다. 윤희도 허리를 흔들며 민수를 맞이했다. 형부, 더 세게. 더. 두 사람은 격렬하게 움직였다. 침대가 삐걱거렸고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윤희를 뒤집어 엎드리게 했다. 뒤에서 다시 삽입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윤희는 베개를 움켜쥐며 신음했다. 아, 형부, 거기 좋아요. 민수는 윤희의 엉덩이를 잡고 힘차게 움직였다. 64세의 나이지만 민수의 체력은 놀라웠다. 매일 운동한 덕분이었다. 윤희는 다시 절정에 가까워졌다. 형부, 또 나와요. 또. 윤희는 두 번째 절정을 맞이했다. 민수도 한계에 도달했다. 윤희야, 어디에? 안에 싸주세요, 형부. 전 아이 못 가져요. 윤희의 말에 민수는 윤희의 안에 깊숙이 사정했다. 따뜻한 정액이 윤희의 자궁을 채웠다. 두 사람은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껴안았다. 한참 후 민수와 윤희는 샤워를 함께 했다. 욕실에서도 한 번 더 관계를 가졌다. 샤워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민수는 윤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윤희야, 우리 이거 괜찮은 걸까? 윤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형부, 우리 둘 다 외로웠고 서로를 원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이미 2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형부가 평생 혼자 사실 필요는 없어요. 윤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맞아. 나도 이제 행복할 권리가 있지. 민수는 윤희를 끌어안았다. 윤희야, 나랑 결혼해 줄래? 민수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윤희는 놀랐다. 형부, 정말이요? 그래, 정말이야. 우리 나이에 연애를 오래 할 필요도 없잖아. 나는 너랑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 민수의 진지한 눈빛에 윤희는 미소를 지었다. 네, 형부. 저도 형부랑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여러 번 사랑을 나눴다. 28년과 12년 동안의 공백을 채우듯 두 사람은 서로를 탐닉했다. 아침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들었다. 윤희는 민수의 품에 안겨 행복한 꿈을 꾸었다. 민수도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수진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민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윤희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민수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를 준비했다. 민수가 일어나 주방으로 왔을 때 윤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형부? 윤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민수는 윤희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았다. 잘 잤어. 윤희야, 고마워. 민수는 윤희의 목에 키스했다. 윤희는 몸을 비틀며 웃었다. 형부, 간지러워요. 밥 먹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다. 함께하는 아침이라는 것이 행복했다. 형부,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요? 윤희가 물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여기보다는 분당이 좋지 않을까? 내 카페도 있고. 이 집은 추억이 많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 윤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형부, 정말 괜찮아요? 언니랑의 추억이 담긴 집인데. 괜찮아, 윤희야.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는 너랑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민수의 말에 윤희는 눈물이 났다. 형부,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윤희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키스를 나눴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수와 윤희는 거의 매일 만났다. 윤희는 카페 문을 일찍 닫고 강북의 민수 집으로 갔고 주말에는 민수가 분당의 윤희 집으로 찾아갔다.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했다. 분당 카페 근처를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사람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를 보며 가끔 고개를 돌렸지만 민수와 윤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밤에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민수의 성욕은 64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왕성했고 윤희도 12년 동안 억눌렸던 욕망을 마음껏 분출했다. 어느 날 저녁 윤희의 침실에서 두 사람은 또다시 얽혔다. 윤희가 민수 위에 올라타 천천히 움직였다. 형부, 제가 위에서 할게요. 윤희는 민수의 것을 자신 안에 넣고 허리를 흔들었다. 민수는 윤희의 가슴을 잡고 주무르며 신음했다. 윤희야, 너무 좋아. 윤희는 속도를 높였다. 그녀의 가슴이 위아래로 흔들렸고 땀이 몸을 타고 흘렀다. 민수는 윤희의 엉덩이를 잡고 더 깊이 박히도록 당겼다. 아, 형부. 윤희는 비명을 질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다. 윤희는 민수의 가슴에 쓰러졌고 민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윤희야, 너랑 매일 이렇게 지내고 싶어? 형부, 저도요. 빨리 결혼해요. 윤희가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두 사람은 거창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가장 먼저 딸 지혜에게 알려야 했다. 민수는 제주도에 있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야,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아빠가 재혼하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빠, 정말요? 누구랑요? 윤희 이모랑. 지혜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윤희 이모요? 엄마 동생이신?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됐어. 지혜야, 아빠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빠, 저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혼자 너무 오래 사셨잖아요. 윤희 이모도 좋은 분이시고. 축하해요, 아빠. 지혜의 축복을 받고 민수는 안도했다. 윤희도 자신의 부모님께 알렸다. 윤희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윤희야, 형부랑? 그건 좀. 윤희의 어머니는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윤희는 부모님을 설득했다. 엄마, 저랑 형부 다 외로웠어요. 그리고 언니도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형부가 평생 혼자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윤희의 아버지가 말했다. 윤희야,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찬성한다. 민수 형부는 좋은 사람이니까.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윤희는 기뻤다. 결혼식 날 민수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고 윤희는 심플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분당의 작은 레스토랑에 지혜 부부, 윤희의 부모님,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모였다. 식사를 하며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축하했다. 지혜는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다. 아빠, 행복하세요. 윤희 이모 잘 모시고요. 그럼 아빠가 얼마나 이모를 사랑하는데. 민수는 윤희를 바라보며 웃었다. 윤희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가서 일주일을 보냈다. 지혜의 집에도 들렀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을 함께 걸었다. 밤에는 호텔방에서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민수와 윤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분당에 있는 윤희의 집으로 이사했다. 강북의 집은 정리해서 팔기로 했다. 민수는 집을 정리하며 수진과의 추억을 되새겼다. 사진 앨범을 넘기며 젊은 시절의 수진을 보았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제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내 동생 윤희랑 행복하게 살게. 민수는 수진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그리고 사진 앨범을 정리해서 상자에 넣었다. 분당의 새 집에서 민수와 윤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수는 카페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윤희의 남편을 보며 환영했다. 사장님, 남편분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윤희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매일 밤 사랑을 나눴다. 민수의 체력은 여전했고 윤희도 민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밤 윤희는 민수에게 새로운 것을 제안했다. 형부, 오늘은 제가 뒤에서 받을게요. 윤희는 네 발로 엎드렸다. 민수는 윤희의 엉덩이를 바라보며 침을 삼켰다. 그는 윤희의 뒤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것을 윤희의 질에 넣었다. 형부, 깊어. 윤희는 신음했다.
민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희의 엉덩이가 민수의 허벅지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윤희야, 여기 한번 해볼까? 민수는 윤희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건드렸다. 윤희는 놀라며 말했다. 형부, 거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 천천히 할게. 아프면 말해. 민수는 윤희의 항문에 침을 발라 적셨다. 그리고 손가락을 천천히 넣었다. 윤희는 낯선 감각에 몸을 떨었다. 아, 형부, 이상해. 조금만 참아봐. 곧 익숙해질 거야. 민수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윤희의 항문을 풀어주었다. 윤희는 점점 익숙해지며 신음을 흘렸다. 형부, 이제 괜찮아요. 민수는 손가락을 빼고 자신의 것을 윤희의 항문에 댔다. 아파하면 바로 멈출게. 민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윤희는 이를 악물었다. 아, 아파요, 형부. 조금만 더, 윤희야. 거의 다 들어갔어. 민수는 완전히 삽입하고 멈췄다. 윤희가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윤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형부, 이제 움직여도 돼요. 민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희의 항문은 질보다 더 조였다. 민수는 신음을 흘렸다. 윤희야, 너무 좋아. 윤희도 낯선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형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요. 민수는 속도를 높였다. 윤희의 엉덩이를 잡고 힘차게 움직였다. 윤희는 베개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다. 아, 형부, 거기 좋아요. 민수는 한계에 도달했다. 윤희야, 나와. 형부 안에 싸주세요. 민수는 윤희의 항문 안에 정액을 쏟아냈다. 따뜻한 정액이 윤희의 안을 채웠다. 두 사람은 쓰러져 숨을 헐떡였다. 민수는 윤희를 안으며 말했다. 윤희야, 괜찮아? 네, 형부. 괜찮아요. 아프긴 했지만 형부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좋았어요. 윤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는 윤희에게 키스했다. 고마워, 윤희야. 너는 정말 최고야. 두 사람은 샤워를 하고 깨끗이 씻은 후 다시 침대에 누웠다. 민수의 품에 안긴 윤희는 행복했다. 형부와 함께하는 매일이 꿈만 같았다. 몇 달이 지나고 민수와 윤희는 완전히 부부로 자리 잡았다. 카페는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며 더욱 번창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다. 그리고 밤에는 변함없이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민수의 성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았다. 윤희도 민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역할극을 하기도 하고 섹스 토이를 사용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윤희는 간호사 코스프레 옷을 입고 민수를 맞이했다. 환자님, 오늘 진찰 받으러 오셨나요? 윤희는 연기하며 민수에게 다가갔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간호사님. 제가 요즘 아픈 데가 있어서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윤희는 민수의 가슴을 만지며 물었다. 여기요. 민수는 자신의 바지를 가리켰다. 윤희는 바지를 벗기고 민수의 발기한 것을 꺼냈다. 아이고, 환자님. 여기가 많이 부었네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윤희는 입으로 민수의 것을 빨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역할극을 즐기며 다양한 체위로 사랑을 나눴다. 민수는 윤희를 책상 위에 앉히고 서서 삽입했다. 윤희는 다리를 민수의 허리에 감고 신음했다. 형부, 세게. 더 세게 해주세요. 민수는 윤희의 요구대로 격렬하게 움직였다. 책상이 흔들리고 윤희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 아, 형부, 거기 좋아요. 민수는 윤희의 클리토리스를 손가락으로 자극하며 움직였다. 윤희는 순식간에 절정에 도달했다. 형부 나와요. 나와요. 윤희는 몸을 떨며 절정을 맞이했다. 민수도 윤희의 안에 깊숙이 사정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다. 민수는 윤희의 땀에 젖은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해, 윤희야. 저도 사랑해요, 형부. 결혼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수와 윤희는 제주도에 있는 지혜를 방문했다. 지혜는 임신 중이었고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아빠, 윤희 이모 오셨어요? 지혜는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다. 지혜야, 배가 많이 컸네. 조심해야 해. 민수는 딸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 아빠. 곧 할아버지 되실 거예요. 지혜는 웃으며 말했다. 윤희는 지혜를 끌어안았다. 지혜야, 축하해. 이모가 아기 태어나면 많이 도와줄게. 감사해요, 윤희 이모.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야 하나요? 지혜의 말에 윤희는 웃었다. 편한 대로 불러. 이모도 좋고 엄마도 좋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제주도 숙소에서 민수와 윤희는 조용히 사랑을 나눴다. 지혜 부부가 옆방에 있어서 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민수는 윤희를 옆으로 눕히고 뒤에서 껴안으며 삽입했다. 윤희는 입을 다물고 신음을 참았다. 민수는 천천히 깊게 움직였다. 윤희의 귀에 속삭였다. 윤희야, 사랑해. 너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형부. 형부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절정에 도달하고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었다. 민수와 윤희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64세와 51세,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두 사람. 세상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가 있기에 완전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카페에서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고 밤에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민수는 윤희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 받았고 윤희는 민수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64세 남자와 51세 처제의 사랑. 그것은 금지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채워주는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고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 할 시간이라고 스스로에게 선을 긋곤 하죠. 하지만 민수와 윤희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나이도 정해진 시기도 없다고. 외로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고 오늘보다 내일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가장 정확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년의 사랑,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선택과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